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월요일 날 세 가지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고유 위험과 통제 위험과 또 하나가 감사 위험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얘기를 좀 했는데, 자, 요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유 위험은 감사 대상 영역에 통제가 전혀 없을 때 중대한 오류가 존재할 확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수식어가 있죠. 오류가 아니라 중대한 오류가 있을 확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경미한 어떤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중대한 오류가 존재할 확률을 우리가 고유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제 위험은 고유 위험을 제한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설정된 통제 프로세스들이 있을 텐데 그게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리가 통제 위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계산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 위험입니다. 감사 위험은 감사 커버리지가 중대한 비즈니스 노출을 해결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라 그랬는데, 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정보 시스템 감리 기준에 의하면 감사를 수행한 후에 검토 의견 총평을 하게 돼 있는데 중대한 오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발견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적정이라는 총평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사 위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유 위험, 통제 위험, 감사 위험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섹션은 위험의 효과입니다. 자, 여러분 비즈니스 위험이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별로 얘기를 안 해도 다 아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위험은 완전히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제거하려면 너무 많은 자원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위험은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고 관리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전통적으로 경영진이 내부 통제의 충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거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고 확인하는 것을 감사자들이 수행했습니다. 이 말은 감사자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대개는 있겠죠. 있는데 그게 충분하고 유효하게 작동하느냐, 자,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게 감사자의 주된 업무라는 거죠.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 요 내부 통제는 비즈니스 위험의 하나의 대응이 되는 거로 간주된다는 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부 통제가 비즈니스 위험의 대응이 되는 걸로 간주된다는 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내부 통제가 충분히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비즈니스 위험의 어떤 항목별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만약에 충분치 못하게 형식상으로만 돼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비즈니스 항목에 대해서 내부 통제가 효과를 발휘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응이 되는 거로 간주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험 통제 측정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감사자는 어떤 비즈니스 바닥에 있는 위험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 말은 결국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된다. 이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대부분의 비즈니스 환경이라는 게 컴퓨터화 돼 있죠. 여기 전산화 돼 있다, 컴퓨터화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된 환경 내에 고유한 위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유한 위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건 우리 앞에서 봤던 고유 위험이냐, 통제 위험이냐, 감사 위험이냐 중에서 거기에 어떤 내부 통제라든가 이런 게 없을 때에 어떻게 될 거냐. 그 고유 위험에 대해서 감사자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자, 이런 고유한 위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것과 관련해서 밑에 어떤 두 가지 상황을 좀 설정을 해봤는데, 자, 관리자나 IT 스태프, 정보 시스템 스텝 인력들,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자, 이게 운영 관리자가 됐던 중간 관리자가 됐던 관리자들이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프로세스에 대해 내부 감사자와 관련해서 누가 지식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일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정보 시스템 스태프가 감사자에 비해서는 지식이 훨씬 많죠. 자, 근데 반대 경우에는, 자, 이런 관리진이라든가 IT 스태프들은 내부 감사자가 위험 평가에 어떤 위험 평가와 관련해서 가져올 수 있는 독립적인 관점, 그러니까 감사자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직 내의 관리진이나 IT 스태프들은 또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위험과 관련해서, 비즈니스 위험과 관련해서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 업무라든가 비즈니스와 관련된 거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감사자는 그게 부족한 거고, 또 감사자는 그 위험 평가를 해서 어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자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둔감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IT 환경 양자라는 거는, 양자에 대한 이해는 협력적인 접근을 함축하고 있다. 이 말은 좀 말이 좀 비비 꼬아놓은 것 같은데, 결국은 감사자하고 내부의 관리진하고 스태프들하고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든가 그 위험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것들을 조직에 유효하게 가져오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진과 감사자가 서로 협력해야 될 교집합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가볍게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자, 이거 보니까 좀 숨이 턱 막히죠. 내용이 많이 적어 놓으니까. 앞으로 점점 줄일 텐데, 오늘 시도한 게 있어요. 표를 안 집어넣었어요. 다 하나도. 표를 안 집어넣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요약해서 숨이 안 막히도록 할 텐데, 자, 정보 시스템, 우리 거버넌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중요 내용 중에 하나가 위험 관리라는 거예요. 자, 위험 관리는 일상에서의 어떤 위험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고, 또 조직은 장기적인 생존,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하기 위해서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그 최고 경영진, 임원 이런 중력들이 있을 텐데, 자, 이런 사람들은 정보 시스템 활용과 관련해서 위험이 어떤 게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도전 과제라고 이렇게 써놓은 건 뭘까요? 그 중력들은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테크니컬한 영역까지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 시스템이 뭐 도입되고 실행되고 조직에서 사용되는 것과 관련해서 최고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된 위험이 어떤 형태로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안다는 게 상당한 노력을 요한다는 거죠. 자, 그런 노력을 요하는데, 자, 아까 그 위험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관리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여기 한 번 더 써놨는데, 위험의 완전한 제거겠죠. 이거는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관리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험은 관리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데, 자, 위험 관리는 관리진이 운영해야 하는 가장 도전적인 영역 중에 하나예요.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고유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해서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줄 텐데, 그러면 위험 관리를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느냐. 자, 이런 게 하나의 굉장히 큰 도전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보면 주로 재무 영역이 중요한 회사들 있죠. 재무 영역이 중요한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돈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조직들이 어떤 조직들이 있나요?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보통 우리가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은행, 증권, 보험, 뭐 투자신탁회사, 투신사. 자,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게 보험회사인데, 여기 지금 위험 우리가 평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이런 회사들은 위험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C레벨이 많죠, 여러분. CEO, CFO, 뭐 CMO, CSO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는 특별하게 하나 더 있어요, 보면. C레벨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 금융기관들은 물론 다른 어떤 조직들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들은 다 있어요, 이게. 다 있는데 이게 뭘까요? C레벨. CRO죠, CRO. CRO는 뭘까요, 이거? 최고 리스크 관리자예요. 최고 리스크 관리자. 최고 리스크 관리자인데, 금융기관들은 그만큼 위험과 관련해서 더 일반적인 조직에 비해서 더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평가 이런 게 그 재무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근데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 도전 영역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위험이 있는데, 이거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수행한다. 사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되겠죠. 갖춰야 되는데, 자, 이 말은 국제적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거버넌스가 아주 훌륭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입증을 해야 다른 데서 이 조직은 비즈니스 관련해서 거버넌스가 아주 훌륭하게 수행되고 있구나. 자,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자,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이런 요구 결과로 조직은 전사적 위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전사적 위험 관리를 점점 더 이게 중요시 되고 있죠.
그 엔터프라이즈 리스크 매니지먼트인데 여러분 엔터프라이즈 용어 어디에서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봤나요? ERP가 뭔가요? ERP. E가 뭔가요, 이거? 이게 엔터프라이즈죠. 엔터프라이즈 리소시즈 플래닝이죠. 전사적 자원 관리죠. 전사적 자원 계획. 자, 여기 엔터프라이즈는 회사 전체를 얘기할 때 이렇게 해요. 우리가 회사라 그러면 많죠, 명칭이. 컴퍼니, 펌, 또 뭐 있나요? 우리 정보 시스템 감사 여기에서는 어떤 용어가 많이 나오나요? 여러분 나중에 저 2개 보고서 낼 때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보면 corporate이란 말 많이 나와요. corporate. corporate은 그냥 해석하면 법인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더 정확하게는 주식회사라고 보면 돼요. 주식회사.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 corporate. 그리고 그 어떤 개별 회사를 지칭할 때는 그런데 회사 전체를 얘기할 때는 엔터프라이즈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엔터프라이즈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점점 더 중요한데 어떤 위험 관리를 어떤 조직에서의 너가 담당자니까 네가 우리 회사 위험 관리를 다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회사 전체적으로 전사적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점점 강조되나요? 왜 점점 강조되죠? 여러분 개인정보 유출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지나요? 보면 예전에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농협 그 대란 뭐 이런 거 있었죠. 농협 그거 개인정보 유출 누가 시킨 건가요? 농협 직원이 유출한 거 아니죠? 뭔가요? 정보 시스템이 여기 있는데 여기 출입하고 작업하는 누군가요? 아웃소싱과 관련해서 여기 빈번하게 출입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 노트북 마음대로 반출하고 USB 반출하고 이러다가 사고 터진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누군가가 일부 담당자가 위험 관리를 해갖고는 이거는 정말 그 어디에서 작은 구멍이 뚫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을 전사적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한 거는 어떤 뭐 운영 레벨에서 전사적 위험 관리를 한다. 뭐 최고 경영진이 한다. 그렇게 해갖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회사 전체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힘든다는 거죠, 이게. 특히 더군다나 그 세계적인 수준의 전 세계적인 레벨의 비즈니스를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전사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그게 이 회사는 거버넌스가 아주 훌륭하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재무, 시스템적 위험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로 온다는 거예요. 전사적 위험은. 뭐 어떤 부분, 뭐 요 부분 잘 돼 있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에 리스크가 현실화되더라도 빨리 대응해서 그게 확산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코소 들어봤죠? 코소. 코소가 뭐의 약자인가요? 뭐 무슨 후원, S는 서포팅이죠. 서포팅. 후원 조직위원회 뭐 이렇게 돼 있죠. 코소. 코소 우리 앞에서 봤어요. 앞에서 봤는데 코소는 전사적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이런 걸 포함하는 걸로 그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전략적 운영 보고 준거성 이게 뭔가요? 코소에서 세 가지 목표가 있었죠. 세 가지 목표. 세 가지 목표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5가지 요소가 있었죠. 그 세 가지 목표를 조금 더 나눠서 써놓은 거예요. 전략적 운영 보고. 사실 여기까지였는데 준거성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전사적 위험 관리라는 거는 결국 뭔가요? 우리가 설정한 룰이라든가 이런 거가 제대로 지켜진다 이런 거죠. 그 룰이라든가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의 법규라든가 이런 게 지켜진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준거성이라는 목표가 ERM과 관련해서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코소의 세 가지 목표죠. 조직 미션과 정합되고 지원한 높은 수준의 목표. 이거를 달성하려고 하죠. 자, 자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운영이라고 할 수 있죠. 운영을 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준에서 보고가 그냥 형식상으로 뭐 그냥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이거 좀 가져와 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신뢰성 있게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세 가지 목표와 관련해서 코소에서는 전사적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정보 시스템은 이런 영역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조직이 전략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 운영을 이 기준에 의해서 잘 하려고 한다. 보고 신뢰성 있게 하려고 한다. 이런 거 기반이 되는 게 정보 시스템이죠, 사실은. 정보 시스템이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IS 위험은 그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요 ERM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전략적부터 준거성에 맞춰서 이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IS 위험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마지막 한 개만 볼게요. 준거성과 관련해서 정보 시스템 위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정보 시스템 자체가 조직 명성이나 재무적으로 조직의 손실의 결과로 법과 규제가 안 지켜지는 위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준거성과 관련된 정보 시스템 위험이에요. 자, 조직에 그동안에 쌓아온 명성이 있을 거고 재무적으로 어떤 탄탄한 게 있는데 여기 손상이나 손실이 왔을 때 손실의 결과로 법과 규제 이런 게 안 지켜진다는 거죠. 안 지켜질 수 있는 위험을 준거성과 관련된 정보 시스템 위험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렵죠. 뭐 개념적인 거라서 어려운데 자, 그거는 참고로만 보세요. 그 표에 있는 거는. 자, 감사와 위험인데 이거 내부 감사자 협회는 한 2번 정도 거론이 됐던 것 같아요. 내부 감사자 협회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 iia.org인가 거기 들어가 보면 이게 뭐 하는 데인지 알 수 있는데 이 내부 감사자 협회에서 권고 같은 거를 많이 발표를 해요. 그래서 프랙티스 권고 이 넘버가 있겠죠. 넘버가. 프랙티스 영어로 돼 있겠죠. 프랙티스 어드바이저리 2100-6 이거는 뭐냐 하면 전자상거래 활동의 통제와 감사에 대한 권고예요. 권고. 내부 감사자 협회에서 전자상거래 활동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렇게 권고로 발표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내부 감사의 역할과 책임과 관련해서 일종의 지침을 제공해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책이 없다. 그냥 공부를 하는데 책이 없어요. 그냥 뭐 여기저기 막 조사해서 이렇게 하면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죠. 효율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되죠. 도구가 뭐 혼자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매개물 도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책이라는 도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문서라는 도구가 있을 수도 있죠. 자, 이것도 하나의 지침 도구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전자상거래 활동과 관련해서 내부 감사의 역할과 책임이 뭐냐. 자, 여기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탈릭체로 써놓은 거는 여기 뒤져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여기 그 권고 사항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기술에서 계속적인 변화는 내부 감사 직업에 상당한 기술이 발전하면 기회 요인도 있고 위험 요인도 있죠. 자, 기회 요인도 있고 위험 요인도 있어요. 어떤 시간에 제가 물어봤는데 여러분 어떤 책에 보면 정보화 사회가 고도로 이루어지면 그게 벌써 30년 전인가 경고를 했죠. 누군가가 책에서. 조지 오웰의 1984인가요? 거기 보면 거기 나오는 용어로 기억을 하는데 거대한 감시탑이 있죠. 감시탑이 있어서 밑에서 뭐 하는지 다 확인할 수 있죠. 그 탑 이름이 뭔가요? 판옵티콘이라고 들어봤나요? 판옵티콘. 판옵티콘이 뭔가요? 기술이 정보화 사회가 계속되면 누군가가 그 정보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소수가 결정 권한을 가지게 되죠. 물론 정보를 같이 이용은 하지만 자, 그래서 기회를 많이 주기도 하지만 리스크도 있다는 거예요. 위험. 그럼 누가 그러면 판옵티콘 역할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함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권력을 남용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그런 예인데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자, 이 말은 뭔가 내부 감사자가 이 시스템하고 프로세스는 잘 돼 있다고 보증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는 건가요? 비즈니스와 정보 시스템 내 변화, 관련된 위험, 기업의 설계와 전략이 일치하느냐, 일치와 시장 요구사항을 이해해야 한다. 이거 우리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다.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읽어보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써놓은 거예요. IIA의 권고에.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should인지 must인지 모르겠는데 이해해야 한다 딱 해놨어요. 뭔가 시스템이나 프로세스가 감사자가 봤을 때 이거는 어떻다 보증하려면 여러 가지를 비즈니스를 이해를 하고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내부 감사자는 관리진의 전략적 계획과 위험 평가 프로세스와 관리진의 의사 결정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니까 감사자는 크게 나눠봐서 두 가지를 해야 한다로 일이 있죠. 해야 하는 일이 있죠. 자, 요것과 관련해서 운영 관리의 책임은 뭐냐?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거. 자, 이거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비즈니스가 진행되면 어떤가요?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위험이 변하잖아요. 비즈니스 정보 시스템이 계속 변하잖아요.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거를 비즈니스를 계속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정보 시스템 감사의 책임은 뭐냐? 위험의 식별과 평가를 촉진하고
기업에 의해 위험이 실제로 얼마나 잘 관리되는가를 이런 운영관리진이나 중간관리진이 어떻게 하는가요? 이런 업무를 하죠. 근데 이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자, 모니터링 하는 거를 지원하는 역할이에요. 지원하는 역할. 그래서 감사자 역할은 여기 막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사적 위험 관리 막 이렇게 떠드니까 혼용해서 감사자 역할이 리스크를 식별 평가 관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더 잘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거예요. 서포트. 관리를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 감사자는 제가 라인 조직이라 그랬나요? 스텝 조직이라 그랬나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스텝이라고 할 수 있죠. 스텝. 그래서 서포팅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조직이 정보 시스템 관점에서 비즈니스 위험 식별 분석 통제하는데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죠. 자, 정보 시스템 관련해서 이런 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포진을 시켜야 되는데 좀 규모가 작은 조직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위험 평가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것은 감사자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식적인 위험 평가 프로세스 실행하고 이런 거는 조직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그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조직은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감사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위험 평가하는 동안에 감사자는 중대한 위험의 식별과 평가를 촉진하기 위해서 운영 쪽에서 비즈니스 하고 있는, 사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해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자, 정보시스템 감사자는 내가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감사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조직의 일상적인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를 해서 뭐 촉진하거나 지원한다고 하는 거는 되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개발하고 이러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그 위험 평가, 이런 결국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뭐냐? 조직 내에 감사 자원이라는 게 유한하기 때문에 할당하기 위해서 그 위험 평가를 해서 더 위험하고 더 중대한 위험이 있을 거로 예상되는데 감사 자원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위험 평가를 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감사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위험 평가를 좀 제대로 하는 거는 그런 어떤 부수적인 목적도 있다는 거죠. 자, 감사자는 관리자들이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양하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자, 어떤 관리자는 위험에 대해서 무감각하지는 않겠지만 그거를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관리자들이 있어요. 그와 반면에 어떤 관리자는 위험에 되게 위험 회피적이고 위험 감소시키는 거를 비즈니스 기본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관리자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리스크에 민감한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위험 허용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러런스라는 말을 앞으로 뭐 몇 번 보게 될 텐데 관리진 중에서 어떤 위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해도 그 정도는 허용해도 된다. 이렇게 허용 수준을 높게 잡는 사람이 있고 허용 수준을 낮게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 위험은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 굉장히 회피를 하거나 전가를 시키거나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허용 수준을 낮게 잡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후자에 있는 사람은 위험 허용 수준이 낮은 사람이죠. 자, 다 그 태도가 다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진과 감사자들은 토의를 하잖아요, 서로.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토의를 이렇게 하는데 딴 얘기를 서로 관점이 달라서 여기서 교차한다는 것은 어떤 경영진은 그 리스크 탈러런스와 관련해서 되게 높아요. 근데 이 감사자가 얘기하다 보면 아무리 뭐 위험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영역은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경영진은 그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관점,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감사자가 얘기할 때는 그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경영진이나 관리진이 리스크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냐, 아니면 둔감하게 생각하냐, 이런 허용 수준과 관련해서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 서로 관점이 교차된다는 건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레포팅을 많이 해주고 해도 받아들이는 게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 권고사항이, 자, 이런 사람 어떤가요? 위험의 채택이 이익의 생성의 기본적인 것으로 본다. 자, 이런 걸로 보는 사람들. 자, 이 말이 조금 애매한데, 자, 위험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권고사항 아무리 레포팅을 잘 해주더라도 그거 뭐 별로 실용성이 없는 것 같다. 뭐 수락 채택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참고 자료로만 보겠다. 이렇게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 보고서 같은 게.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조직은 이런 것들은 뭔가요? 다. 이런 것들은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험은 위험을 전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누군가한테 전가하는 거. 재무적 도구 준거성, 내부 감사 기능, 이런 거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런 게 잘 돼 있다 그러면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겠죠. 자, 위험 자체는, 자, 이런 거는 좀 참고를 하고, 위험 자체는 범주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조직 반응에 따라서 그 리스크를 범주화, 카테고리화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약간씩 달라요, 보면.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은 조직 프로세스 내에 존재하고 완화하기 위해 완전히 조직의 영역에 있는 위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직이 컨트롤할 수 있는 위험이죠. 조직 내에서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위험,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죠.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은 뭐냐? 조직 외부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비해서 통제하기가 좀 더 어렵겠죠. 자, 그래서 직접 통제되거나 영향받을 수 없지만, 그런데도 조직에 의해 취해지는 위험 포지션을 요구하는 위험이에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는데 외부에서 발생하고, 자, 직접 통제하거나 영향받을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조직 내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통제할 수 있는 툴도 별로 없고, 이렇게 하라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위험 포지션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거 있어요. 그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자, 여기 뒷부분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위험 포지션을 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용어 자체로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인데,
조직은 그러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은 완전히 내버려 놔도 되나요?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위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정은 필요한 위험이에요. 자, 영향받을 수 있는 위험은 조직 외부적으로 발생하지만 조직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는 위험이다. 자, 제가 약간 말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여기 그 조직 외부에서 일어나고 직접 우리가 직접 통제되거나 영향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데 작용하는 거는 그 작용을 받는 거죠. 이거는 작용 받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이거는 작용하는 건 아니고, 자, 여기 조직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 이거는 외부에서 발생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향받을 수 있는 위험이라고 이렇게 좀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게 그 구분이 약간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영향받을 수 있는 위험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자, 좀 그 섹션을 바꿔서 감사 증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시스템 감사자는 위험을 완화시킬 때 내부 통제 충분성과 효과성에 대해 의견을 주도록 기대돼요. 조직에서 저 사람은 정보 시스템 감사자인데 위험이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의견이 됐던 권고가 됐던 이런 거를 제시를 하도록 이렇게 조직에서 기대를 하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권고를 하거나 그 의견을 표현하려면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지식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감사 증거를 수집해야 된다. 어떤 그런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자, 감사자는 개별적 증거 항목들은 감사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한 시각적 편견이나 측정의 실수에 의해서 흠결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내가 충분히 증거를 모으려고 했지만 그 어떤 편견이나 그런 결점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람직한 것보다 적은 것밖에 못 찾아내는 경우가 있죠. 자, 이 마지막 문장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감사자는 비록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발생할 수 있지만 증거의 전체적인 걸로 봐야 된다. 증거의 전체적인 거. 자, 부분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부족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어느 정도의 의견 표현하는 데 있어서 증거의 몸뚱이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개별 증거가 부족하고 흠결이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다 모으면 하나의 그 증거 본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접근 방법으로 그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감사 증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돼요. 감사 증거는 신뢰성 있고 그 충분하고 뭐 그런 게 필요한데, 여기서는 일단 그 신뢰성 관점에서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 증거 분류를 해보면 요 기준이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 증거가 충분하냐, 능력이 있냐, 증거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적절하냐, 유용하냐, 이런 기준으로 증거를 분류해 볼 수가 있죠. 감사 증거가 충분한 감사 증거, 능력 있는 감사 증거, 뭐 유용한 감사 증거,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자, 정보 시스템 감사자에게 증거는 컴퓨터 데이터 파일의 직접적인 조사에 의해 얻어지는 거로 인식이 되는데, 그 컴퓨터를 뒤지겠죠. 뒤진다는 말이 좀 표현이 그러면 컴퓨터를 보겠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라든가 처리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데, 자, 그런 게 어떤 공통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증거라는 거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해본다든가 어떤 조직의 일하는 모습을 관찰해 본다든가 그 기록들, 보고서 이런 것들, 자료들을 읽어본다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도 얻어진다는 거죠. 대개의 경우는 시스템을 좀 이렇게 시스템을 만지거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가 공통적인 거겠지만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인터뷰하고 그 사람이 생성한 보고서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읽어봄으로 인해서도 증거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증거 분류를 해보면 물리적 증거와 증언적인 증거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그때 몇 월 며칠 거기에 회의에 누가 참여했고 이런 결정을 했다. 그럼 그게 하나의 증언이죠, 증언. 자, 이런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 문서적 증거가 있죠. 그리고 분석적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일반적인 거니까 여러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요 개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중대성이 감사의 다양한 형태들 사이에 다루어져요. 다루어지는데 여기 중대성이 머티리얼리티를 중대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중대성이 뭐냐? 자, 우리 지금 위험 평가 이런 거 할 때도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중대한 위험, 경미한 위험이 아니라 중대한 위험, 뭐 이런 수식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여기 중대성이에요. 중대성이 뭐냐? 조직 전반적인 관점에서 특정 사안의 상대적인 중요성이나 심각성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 어떤 사안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6개월 후에 해도 돼요. 6개월 후에 해도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굉장히 중요한데 심각한 건 아니죠. 자, 심각성은 좀 시간과 관련된 거,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6개월 후에 해도 된다는 건. 그래서 이 중대성은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돼요. 중요하면서 심각한, 시급하다는 거. 시간상으로 심각하다는 거, 이게. 중요하면서 시간을 다투는 거. 자, 이런 게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때 어떤 사안이 중대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 어떤 사안이 중요하면서 시급하냐를 누가 평가할 건가요? 어떤 사안들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면서 시급하다, 시간적으로. 이거는 감사자의 전문적인 판단력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사자가 그거는 중대한 오류가 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중대한의 판단 누가 하냐? 감사자가 한다는 거죠. 전문적인 지식과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 여러분 제가 중요성, 심각성이라고 그랬는데 심각성을 시급성으로 바꿔놔도 돼요. 줄을 좀 그어 놓으면 좋겠죠. 나중에 볼 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왜 중대성이 여기서 나왔냐? 자, 감사인의 전문가로서 판단은 이게 중요하면서 시급하다. 그럴 때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재무감사 경우에는
화폐 가치 이런 걸로 계산이 되죠. 내부 감사 관점에서 중대성은 조직의 내부 통제 구조 내의 약점이나 실패와 관련돼요. 그리고 경영진에 의해 신뢰된 대규모 통제 내에 실패를 표시하는 어떤 증거가 발견됐어요. 그게 아주 작은 거더라도 이거는 중요한 증거로 간주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영진에 의해서 신뢰하는 대규모 통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경영진이 어떤 통제 프로세스를 마련했는데 이걸 굉장히 신뢰하고 있어요. 신뢰하고 있는데 내가 감사자 입장에서 이 신뢰하고 있는 경영진이 굉장히 신뢰하는 프로세스를 봤더니만 여기 중요한 증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한 건데 증거가 있다는 건 뭔가 이게 경영진이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통제라는 건 뭔가요? 아주 조직의 비즈니스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봤는데 그 안을 들여다봤는데 증거가 지금 자그마한 거지만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중대성 요건에서 여기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성이에요. 시급한지 심각한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분류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그거를 더 살펴봐야 되는 힌트가 될 수 있죠. 자, 감사 증거 절차는 감사자는 증거를 모으는데 상당히 노력해야 돼요. 그 증거를 근데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 프로그램을 따른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 감사 프로그램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감사 프로세스를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증거를 모으는데 상당히 노력해야 되는데 상당히 노력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도구를 씁니다. 자동화 도구를. 컴퓨터 지원 도구와 기법, 컴퓨터 어시스티드 툴즈 앤드 테크닉스예요, 이게. 컴퓨터가 지원하는 감사 자동화 도구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이 싫다. 컴퓨터 지원 도구와 기법 이게 싫다 그러면 그냥 감사 자동화 도구라고 옆에 써놓으면 돼요. 카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감사 자동화 도구예요, 이게. 자, 감사자는 시간과 그런 게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도구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여러분이 참고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언젠가 한번 제가 얘기한 건데 증거를 모으는 데 있어서 감사자는 사실적인 독립성과 외관에서 둘 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는 건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감사자가 외관을 봤는데 그 조직에 왔는데 저 사람이 감사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반바지 입고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요? 조직에 일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감사자라고 왔는데 회의실에 누가 앉아 있는데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끌고 왔다. 너무 더워서 그렇게 왔다는 거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어떨까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별로 신뢰가 안 될 수 있죠. 저 사람이 진짜 감사자일까? 자,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해봤는데 뭐 정보 시스템 아주 기본적인 용어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뭐 자꾸 물어본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그런 걸 자꾸 물어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이 사람이 과연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고서 온 사람일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자, 그거는 이제 외관상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감사자가 사실적이라는 거는
그 어떤 조사를 하는 걸 봤는데 갑자기 뭐 쓰레기통을 뭐 갑자기 이렇게 엎어버린다든가 그 우리가 봐오지 못한 모습들 있죠. 어떤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감사를 저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외관적인 거하고 좀 결합이 된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의 독립적인지 객관적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는 건 제가 지금 예로 든 거는 극히 일부 예예요. 자, 작년에 어떤 인사부서에서 인사 시스템을 새로 도입한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서 한 2주 동안 정보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코칭도 해주고 뭐 업무 팁도 주고 이렇게 서포팅을 했어요. 근데 해가 바뀌어서 올해 들어서 내가 그 인사부서를 감사를 하게 됐어요. 감사를 하게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인사부서의 정보 시스템 감사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죠. 작년에 같이 막 2주 동안 뭐 도입과 관련해서 일을 같이 하고 했는데 거기 가서 감사를 한다는 거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객관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자기 상관한테 내가 감사부서에 소속돼 있다 그러면 내 관리자한테 그걸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보고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들을 여기 좀 써놔봤어요. 케이스를. 그런 제가 지금 얘기한 케이스와 유사한 사례들을 여기 써놔봤어요. 자, 정보 시스템 사기를 포함하는 자, 갑자기 그 IS 사기 얘기가 나왔는데 정보 시스템 사기는 많이 있어요. 두 사람이 공모해서 어떤 사기를 그 속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속이는 어떤 행태들이 있죠. 자, 이런 걸 포함하는 모든 어떤 프로드라 그러죠. 우리 사기. 이런 걸 예방하고 감지하는 주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정보 시스템과 관련해서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예방하거나 만약에 발생했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 적발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죠. 자, 이런 거에 주된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운영 관리자의 책임이에요. 이거 감사자의 책임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운영 관리자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속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기를 예방하고 감지하는 거 이런 거는 운영 관리자의 책임이에요. 그럼 감사자는 뭐냐? 감사자는 그런 거를 예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서 관리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당신 조직에 보니까 여기 지금 이대로 놔두면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뭔가를 하다가 이게 사기가 일어난 것 같다. 이런 거를 적발해서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최종 책임은 감사자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그 포렌직이란 말 들어봤죠? 포렌직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과학수사적 감사자가 있어요. 과학수사적 감사자는 우리가 지금 다루는 영역에서는 과학수사적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일부는 과학수사적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범죄하고 완전히 범죄하고 연결되는 거죠. 범죄 수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과학수사적 감사자는 결국 발견하고 증거 발견하고 이런 게
결국 나중에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법정. 소송으로 종결돼요. 이런 과학수사적 감사. 자, 포렌식 이런 거 얘기 용어 들어봤을 텐데, 자, 특수한 경우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거는 이런 포렌식 수사, 범죄 수사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른 어떤 챕터에서 좀 길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 시스템 위험과 관련된 감사를 얘기를 좀 해봤는데, 한 내용 중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나요? 너무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나요? 그냥 이렇게 슬쩍 지나가면 별로 의미 없는 것들인 것 같은 게 많죠. 근데 얘기하다 보면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질문사항 없나요? 그러면 잠깐 제가 이걸 표시를 잘못했는데 8장입니다. 8장. 8장은 감사 프로세스 중에 뭐냐? 정보 시스템 감사를 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굉장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죠.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자,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 감사와 관련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여기 8장에서 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내부 감사자 협회의 기준과 윤리 강령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가장 많이 따르고 있는 정보통신통제감사협회의 기준 이걸 중점적으로 보고 기타 기준들에 대해서 좀 다뤄봅니다. 자, 여기 제가 기준이라고 써놓은 거는 영어로는 다 스탠더드예요. 스탠더드. 스탠더드를 경우에 따라서는 표준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일단은 감사에서는 기준의 대부분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돼요. 기준으로 스탠더드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탠더드인데 기준에 대해서 봐요. 자, 내부 감사자 협회에서 1978년에 감사의 국제적인 일관성과 감사 품질 보증을 위한 측정 도구로 내부 감사에 대한 전문가 사례를 위한 기준을 도입했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스탠더드예요. 스탠더드. 기준이에요. 기준.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두 번째 포인트는 프랙티스예요. 프랙티스. 자, 어떤 프랙티스들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다르죠. 자, 어떤 프랙티스를 제공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그런 영역을 100% 내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 프랙티스를 참고할 수가 있죠. 참고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커버할 수가 있죠. 자, 그 프랙티스 위주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먼트와 함께 5개 총괄과 25개 특정 기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기준은 의무적으로 간주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여기 있는 기준은 지켜도 좋고 지키지 않아도 좋고 이런 건가요? 의무적이란 말이 뭔가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과 함께 가이드라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가이드라인은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심각하게 왜 안 지켰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가이드라인은 지키기를 권고하는 정도죠. 그래서 이 용어가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가이드라인은 기준 실행에 가장 좋은 접근을 표현하는 프랙티스 권고로 나중에 바뀌어요, 이름이. 처음에 1978년에는 스탠더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나중에 보니까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드바이저리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다. 권고. 그래서 프랙티스 어드바이즈라는 거로 명칭이 좀 바뀝니다. 바뀌는데, 자, 오늘은 요 부분만 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뭐냐? 내부 감사 운영의 지속적인 측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도록도 돼요. 자, 내부 감사를 하는데 그전에는 어땠나요? 조직별로, 산업별로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어떤 내부 감사 운영이 자, 기준이 없다는 것은 뭔가 측정하기가 되게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측정을 위해서 이런 게 도입이 됐다는 거예요. 자, 내부 감사에 진행되는 역할로 지속적인 연구가 따라야 되죠. 여기서 한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기준이라는 게 만고불변의 법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 감사를 위한 역량 프레임워크로 알려진 확장적인 연구 프로젝트가 여기서 착수가 됐어요. 그래서 공식 이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CFIA라고 해서 내부 감사를 위한 역량 프레임워크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연구가 착수가 돼서 자, 여러분이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내가 만약에 제가 전문가다. 누군가가 저를 전문가로 인정을 해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그냥 내가 알아서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죠. 세 가지 정도가 있어야 되죠. 어떤 그 영역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 같은 게, 시험 제도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또 하나 더 있으면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자, 그 영역의 전문가다, 전문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의 범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범주가. 전문적인 지식, 날리지 바디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 제도가 있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떤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준이라든가 윤리 강령 같은 게 뭐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거를 요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막 그 불법적으로 뭔가를 하고 막 탈법 이런 걸 했을 때 그거를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영역을 전문가의 영역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내부감사 협회에서 제시한 이거는 그런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과 윤리 강령 이런 걸 제시하는데, 자, 내용이 좀 많으니까 월요일 날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윤리 강령 얘기가 왜 나오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하면 기준과 윤리 강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문 날리지 바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일 마이너하긴 한데 그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 제도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질문이 없으면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